김주호 캐스터 어디 간 거야? 엠스풀 갔나? 엠스풀 아직. 아직 먼 걸로 개인 사정으로 혼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기다리던 원톱 시작하죠. 자, 해보죠. 뭐 있습니까 오늘?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우리 얘기한 대로 다 하기로 했잖아요. 자, 일단 저기 동의과학대 전문대죠. 과학대에서 야구단을 창단했다고 합니다. 부산의 전문대는 처음이라고 하던데 맞아요? 그런가? 네. 거기 뭐 청장님께서 그런 말 하더라고. 야구의 도시. 부산에 이렇게 전문대 야구부가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부산이 야구의 도시인가? 구도 부산. 열정은 뭐 인정. 나는 뭐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 왜냐하면 네. 구도 인천도 있어요. 뭐 다들 아니 정말 구도면 야구를 잘하든 못하든 경기장을 꽉꽉 채워줘야지. 잘하면 채워주고 못하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에이 그러면서 구도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결국엔 롯데가 야구를 지금- 잘해야 되겠다. 지금 왜 웃었냐면 그 자전거 타고 가던 모습이 눈에 선해서.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2002년도에 롯데자이언츠가 그때 한참 월드컵이었으니까 롯데자이언츠가 관중들에게 아이스크림을 나눠준다고 해서 400개를 갖고 왔는데 1인당 2개씩 주고도 남아서 프런트끼리 다 먹었다는 야, 이런 신기하다. 얘기가 좀 슬픈 얘기가 있죠. 2002년도. 근데 뭐 실제로 요즘 전문대 야구부가 오히려 각광받고 있지 않나? 네, 저도 뭐 실제로 뭐 중계했을 때도 그렇고 영동대가 지금 전력이 제가 봤을 땐 전국에서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선수층이 너무 좋아. 일단 선수들이 전부 다 전문대를 지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부산 쪽에서도 사실 유명한 학교도 많잖아요. 야구 잘하는 전통의 강호 동의대, 저기 뭐 경성대 뭐 이런데 그렇지. 어, 동아대. 동아대. 아마 이제 또 전문대 생기면 또 대학마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독은 누구예요? 근데 염종석 감독. 터미네이터 맞나? 그 슬라이더가 또 생각나네요. 선수 생활할 때 고생 많이 하셨지. 수술 많이 하시고. 그렇죠. 수술 많이 한 지도자기 때문에 선수 관리는 아마 잘 해주지 않을까. 기대 짐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문대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약진하는 이런 흐름을 좀 대학 야구 좀 관계자분들이나 감독 코치님들이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이거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다가 무너질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만큼 지금 야구를 하는 친구들이 소위 말해 사실 공부하는 친구들은 인서울 하려고 사실 난리인데 대학 지금 내가 듣기로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영동대 정도 갈 실력 된 애들은 물론 이제 내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이 좀 들나와가지고 뭐 그런데 못 간 케이스도 있지만 좀 자발적으로 2년 안에 승부를 보겠다 해가지고 가는 케이스도 꽤 되는 걸로 이제는 알고 있거든. 사실 이게 현명한 생각일 수 있어요. 뭐 예전에는 사실 그 4년제도 좋은 학교 추구했었는데 저 학교 다닐 때까지 그랬는데 제가 지금 고등학생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2년 안에 이게 승부를 보고 안 됐을 때 군대를 해결하는 게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다 4년제 나온 애들이랑 똑같은 입장이라서 네, 지금 이거를 야구계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우리 잠깐 그런 얘기 예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대학 야구는 이제 조금 더 야구 이론이라든가 야구 과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좀 더 실험하고 이제 자꾸 프로로 진출을 한 번 더 기회를 얻기 위한 어떤 통로가 아니라 이제 그 자체가 좀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는 4년 동안 야구도 하면서 또 미국 같은 시스템을 내가 볼 때는 구현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대학 야구라고 보거든. 어쨌든 거기는 관련된 체육학과, 뭐 통계학과, 뭐 경영학과, 뭐 수많은 연관 교수들, 학생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자원들을 정말 잘 활용해서 운동부랑 결합시키면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들을 공부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성적보다는 대학교 4년 동안 뭐 역학이라든지 등등 이제 지도자로서의 소양을 키워놓으면 우리나라에 좋은 선수는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좋은 지도자
육성하는 거에 뭔가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또 거기서도 좋은 지도자가 대학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든 지도자가 이제 프로 코치도 하고 미국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이제 2군, 3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시스템이 좋아지는 거지.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3군 이제 3군이라 그러지 시스템이 엉망이에요. 진짜 웬만한 초등학교 스케줄 그냥 나와서 캐치볼, 배팅, 퐁고 코치 한두 명 있고 선수는 한 10대 명 있는데 그거 관리 그 코치들이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이 매뉴얼을 만들 수 있는 이 딱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코치가 필요한데 사실 조금 그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또 그럴 역량을 펼치고 싶어도 그걸 원하지 않고 구단에서 그런 문화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좀 무거운 얘기네. 금기약물 이번에 금지약물? 금지약물 죄송합니다. 뭐 뜻은 같네요. 같은 얘기. 금지약물 이번에 선수가 이제 그 이땡땡 야구교실 거기서 금지약물을 했던 선수가 4년 정지를 먹었잖아요. 저는 사실 좀 의아했어. 이게 우리나라 프로야구단에서 이제 프로야구에서 이제 금지약물을 했을 때 사실 몇 경기 출장 정지. 근데 아마추어 선수는 4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정지를 먹였잖아요. 이게 과연 사실상 선수 생활을 멈추게 한 거지. 그쵸, 이제 못하게 한 거죠. 이게 과연 합당한가? 네. 뭐 법적이나 이런 거에 전 관심은 없고 어떻게 뭐 제재를 받아도 성인들이 그리고 그 사리분간이 되는 성인들이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물질 만능주의라서 이제 선수들은 보호하고 아마추어 선수들은 이제 조지는 안타까운 이 아마추어 선수를 조지면서 이거를 하면 안 된다는 뭔가 경각심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데 사실 뭐 그 나이에 뭘 알겠어 그 선수가. 저는 체벌도 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냥 사실 뭐 분명히 잘못한 건 맞아. 지가 그러니까 본인이 몰라서 했다. 뭐 부모가 시켜서 혹은 이 땡땡 씨가 시켜서 그래도 분명히 그래도 뭔가 인지는 했을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게 맞아. 그래야 앞으로 그런 실수를 안 하고 올바른 어른이 될 거란 말이에요. 회사도 그래. 저기 뭐 부장, 이사님, 상무님들이 하는 실수는 그냥 넉죽 절하면 끝나는데 사원 대리 과장들 하는 실수는 징계 때리고 감찰에 불려가고. 야 맞아. 일단 감봉부터 시작하죠. 예전에 저 그거 있어요. 저 신인 때 고졸이잖아요. 똑같이 재졸신인, 고졸신인이 있는데 대졸신인이 지각을 하면 아무런 일도 없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 끝나요. 고졸신인이 잘못하면 이게 왜 그러는지 몰랐어. 그때는 이제 구타도 있었거든요. 프로에. 고지게 맞았지. 와 나는 이해가 못했어. 같이 입단 동기인데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묘한 문화가 있는데 학교도 그래요. 대학도 그래요. 삼수에서 들어가는 사람한테는 형, 재수하면 말 놓고 그게 무슨 차이일까? 그냥 나같이 동기면 동기고. 기준의 차이거지. 근데 진짜 그 약물 사건 그 학생은 좀 안타까운. 일단 그 학생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아마 이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은 대체로 그동안 약물에 대해서 프로에서 보여줬던 좀 이해 안 되는 관대함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비춰봤을 때는 이건 너무 형평성이 어긋난다. 네. 이게 만약에 이전에도 만약에 그런 비슷한 일이 터졌을 때 5년, 6년 프로 선수들한테 했던 게 아니니까. 약물은 그렇게 관대하고 이제 요새는 그래도 음주운전이나 이런 거는 좀 이제 처벌이 세졌잖아요. 약물도 사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정직하게 준비해서 정직하게 했던 선수들이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 들어. 나도 한번 찔러볼 거야. 한번 해서 뭐 스쳐도 넘어가고 예를 들어서 좀 자존감 올라가고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생각만 했지만 하게 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 정직하게 준비했던 선수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는. 자, 오클랜드 이번에 선수들한테 돈 안 주겠다고. 야 짠하긴 하다 근데.
미국이라도 그냥 모두가 미국을 환상을 두고 있는데 사실 그런 열악함도 진짜 많거든요. 미국 얘기 들어보면 선수들 진짜 막 단칸방에서 막 다 같이 꾸겨서 살고 덩치 사실 산만한데 그런 선수들 미국의 3분의 1이 사실 빈민층이라는 얘기가 있어. 음.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빈부격차가 어마어마한 이게 자본주의의 생태계죠. 음. 주식을 하셔야 됩니다. 부자가 되셔야 돼.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 재테크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에 성적이 들고 나오겠네. 근데 뭐 근데 이게 돈 없는 구단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좀 이제 재정이 어려운 구단. 저는 사실 선수 생활을 할 때 재정이 어려운 구단이 있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공감은 안 돼. 항상 최상의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팀 선수들 옛날에 현 어떤 구단 그리고 키 어떤 구단, 맥 어떤 구단, 똑같은 팀인가? 이런 구단들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이게 힘들더라고. 예전에 우리 독립야구단 고양 원더스 이제 해체됐죠. 거기 선수들도 얘기 들어보면 야, 내가 정말 복 받았구나 이런 생각 들면서 사실 그때는 잘 몰랐는데 열악하게 하지 마라 이 자식아. 그러니까 모 구단의 경우에는 어려웠을 때 원정 경기 때 이제 다시 올라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거점 지역까지만 데려다주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그 큰 짐을 가지고 이제 혼자 집에 알아서 가야 하는 뭐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많죠 그런 거. 예전에 근데 오히려 그게 맥현 키 여기 구단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선수들한테 더 좋아요. 왜요? 이게 완전한 그러니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단들, 돈 많은 구단들은 오히려 선수를 속박해요. 딱 무조건 딱 완전 최상의 서비스지. 언제 모여서 이때 출발한다 해가지고 다다다다닥인데 그 선수들은 구단 재정이 안 좋으니까 그냥 선수들한테 자유롭게 거기에 몇 시까지 와. 오히려 선수들은 이게 좋아요. 네. 뭐 개인 차로 와요. 그냥 2군 경기 하는데 그냥 개인 차로 와. 저기 가까운 지방은. 그리고 거기서 그냥 게임 끝나면 갈게요 하면서 각자 해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오히려 이게 막 다 같이 버스 타고 무슨 고등학생이에요? 무슨 짐 실고 다시 타면은 다 왔어 하고 출발한다. 이게 뭐 고등학생이잖아 사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구단들은 개인 차로 와. 개인 차로 와서 게임 끝나면 그냥 사복 거기서 그냥 반바지 갈아입고 집으로 가요. 오히려 저는 그게 부러웠어. 마치 그런 거 같은데요. 내가 해주는 게 적으니까 간섭도 덜한다. 맞아요. 책임을 덜 지고 또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실 이렇게 막 감싸고 돈다고 선수가 크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시스템만 만들어 놓고 알아서 선수들이 하면은 이게 좋아진 선수는 좋아지고 뭐 그 중에 떨어지는 선수들은 이제 케어해주고 뭐 그러면서 되는 거지. 막 선수 하나 키워보겠다고 막 예를 들어서 막 최상의 서비스 그래도 안 커요. 여기 있잖아. 갖다 붙일 건 다 갖다 붙였는데 저한테 안 크더라고. 네. 그래서 어제 나무위키를 좀 보니까 네. 2군 성적이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이건 본주였으니까. 근데 왜 1군에서는 안 됐다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 전력 분석을 좋아해요. 분석하는 거. 저를 분석했어요. 냉정하게. 저는 1군에서 안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안 됐던 이유가 있었어요. 분석해보니까. 그러니까 일단 수비 능력. 내가 이거 내 포지션이랄 만한 데가 없었어요. 포스를 그만두고 나서 외야 전향, 이게 내야 이렇게 병행을 하긴 했는데 완전한 내 포지션 혹은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방망이를 못 쳤을 때 오는 프레스 이건 꼭 잘 쳐야 된다는 생각. 네. 그리고 약간 또 제 성격이 섬세해서 네, 그런 수비에서 실수를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방망이 치는 선수니까 수비 못하고 어때? 약간 이렇게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그것도 잘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명 타자가 컨디션 조절하기 더 어렵다와도 맞는 거의 비슷한 얘기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런 얘기일 수 있지. 지명 타자로 잘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럴 만한 사람이 또 들어가서 지명 타자를 하고. 아이, 헐. 그래서 마이너리거들한테는 돈 안 줘도 된다는 얘기야 지금? 어? 뭐 이야기는 오클랜드 돈 안 주는 얘기로 시작해서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아찔하게 점프를 하죠?
돈 안 주는 구단 안타깝지만 그런 그 꼰대 같은 얘기 있잖아. 그러면은 올라가라. 수없이 들었어. 그럼 올라가요. 그 관련해서 제프 파산 기자가 트위터 올린 거 보니까 뭐 그 선수들 주급 보통 지금 $400 정도 되는데 그럼 뭐 한 달 해봐야 사실은 환율 생각해도 한 50만 원 정도 되고 한 달 해봐야 사실 한 200 정도인데 그거 막 넉넉 잡아서 한 200명 정도 돼도 한 10억 정도 되나 봐. 8월 말까지 보통 마이너리그가 8월 말까지 하니까 한 10억 정도고 오클랜드가 그리고 가난한 구단이라고 들었는데 제파산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 구단주가 재산이 1빌리언이래. 2빌리언인가 1빌리언인가 하여튼 이건 간단한 수학이다 하면서 이제 딱 약간 좀 비판하는 뉘앙스의 트윗을 딱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잖아요. 가정 경제가 어려우면 과거에 신문 끊고 우유 끊는 것과 마찬가지. 근데 이제 사람으로 생각하면 내 구단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자기한테는 정말 티끌만한 돈인데 그거부터 아끼겠다고 말하는 게 좀 너무 별로죠. 선수들 그렇게 되면 이제 좀 사기라든가 애사심이라 그러나 뭐 이런 게 좀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지. 다른 구단은 또 대부분 다 준다 그러더라고. 완전 떨어져. 이게 그 이상이에요. 그 돈을 안 주면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그래서 그 얘기 하니까 삼성에 있을 때 인센티브가 있었던 시절이었잖아. 그 당시에. 그래서 막 혹자는 막 삼성이 좀 한참 왕조 시절 지나서 못할 때 인센티브가 없어져서 그렇다. 의욕이 떨어진 건 맞긴 해요. 근데 확실히 한 경기 한 경기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고 나는 내가 별로 그런 동기가 별로 없어서 그런가 난 뭐 내기도 안 하고 뭐 도박 같은 건 고스톱도 별로 안 좋아하고 해가지고 그런 게 별로 없어서 그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이번 경기 내가 잘하면 50만 원 100만 원 더 들어온다 하는 게 나는 연봉 그래도 꽤 되는 선수들이 거기에 더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게 약간 좀 의아했거든. 근데 실제 그래? 어마어마하게 받죠. 이 돈이라는 힘. 그러니까 뭐 그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확실한 동기부여잖아요. 그러니까 명확한. 그러니까 내가 이 플레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지는 거지. 예전에 저 삼성 있을 때 50만 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 있을 때 진짜 형들이 와 진짜 필승조 형들이 진짜 필승조 그리고 잘하는 그 주전 절대 안 아파요. 저는 1년 내도록 라인업이 안 바뀌는 삼성을 봤어요. 저는 2군에 있었잖아. 2군 선수는 다 죽어요. 삼성 1군 라인업 1번부터 9번까지 한 시즌 내도록 거의 안 바뀌어요. 이 선수들이 이 라인업을 절대 안 빠져요. 나 같아도 안 빠질 것 같아요. 빠지면은 못 봤잖아, 예를 들어서.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조금만 약간 좀 안 좋아도 빠질 수 있는 확실한 명분. 왜냐하면 내가 한두 게임 쉬고 제대로 한다. 약간 마인드가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오늘 뭐 잘하면 이렇게 나한테 들어오는 것들 또 있고 그 확실한 그 필승조.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것도 생겼어요. 원래는 주전 이제 뭐 잘한 그 주요 선수들한테 돈을 주다가 야 이거 너무 얘네들이 더 독식한다. 그러면서 이기면 그냥 퍼센테이지로 가만히 있었던 사람도 주고 약간 그랬는데 저는 이것도 별로라고 생각해. 그냥 계속 하는 사람한테 줘야 돼. 결국 그래야 팀이 계속 승승장구해. 이것도 자본주의하고 똑같은 거지. 부자들이 계속 돈을 잘 벌어야 나라가 잘 살잖아요. 평민 잘 먹여 살리겠다고 예를 들어서 부자들 거 뺏어버리면 그 나라 경제는 이제 그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야구판도 마찬가지인 거지. 여기 어디 성적이 없어, 성적이. 가슴에 성적이 붙여줘야 될 것 같은데? 아, 저기 화면 오른쪽 밑에다가 요 대목에서 성적이 트럼프랑 성적이 좀 넣어주세요. 지금 미국 주식이 다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어서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돈 없는 구단들은 안타깝지만 근데 오히려 자유를 얻잖아요. 선수들이 뭐 상대성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잠깐 했던 얘기긴 한데 구단 직원도 어쨌든 해고가 되기도 하고 주변에 있는 선수들이 나가기도 하고 처음과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이 지난 후에 느낌이 좀 어때요? 저 20살 때 아직도 기억나. 사실 학생 야구를 하면 팀에서 나간다는 것 자체가 진짜 거의 없잖아요. 무슨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고서요. 야구를 그만두는 거 말고는. 근데 이제 누군가 타이에 의해서 야구를 그만두는 선수를 처음 봤어. 20살 때. 갑자기 아직도 기억나. 이렇게 연습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울려요. 경산 폴파크에서.
누구 예를 들어서 최승표 누구 그래서 김동욱 이렇게 불러요. 사무실 그러면 알아 선배들은 그날이구나 하면서 분위기가 어두워져.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면서 근데 그 사람 주들이 그냥 조용히 눈치 없이 막 부른 거 아니야? 부르십니다! 하고 그런 거 아니야? 눈치 없이? 분위기가 근데 그럴 수가 없어. 분위기가 그럴 수가 없어. 네, 그래가지고 와 그때 처음 느꼈는데 그날 막 우는 선수들도 봤고 막 저도 감정이 되지. 마음 아프고 막 우는 선수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 프로 12년을 했잖아요. 나중에는 무뎌져 엄청 이게. 그냥 오늘 그날인가 보다 야, 잘 가라 이렇게 하게 되더라. 그냥 오히려 그렇게 해줘 내가. 잘 가 가면서 다시 준비하자. 너가 뭐가 됐든. 인생이 엄청 작은 부분이라고 경험해보니까 12년 동안 몇백 명을 봤잖아 제가 같은 팀 선수라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한 번도 못 본 선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나가는데 거기서 또 이제 정말로 이 센 사람들은 이겨내서 다른 걸 하거나 야구를 다시 몇 번 시도하고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정말 작은 부분이야. 근데 이게 오히려 좋을 수 있는 게 다른 기회가 열리는 거지. 다른 구단으로 갈 수 있는 길. 저는 한 번도 안 잘려봐가지고 그만둘 때 잘렸잖아요. 12년 동안 다른 팀에 갈 수 있는 일이 없었어. 저는 사실 넥센, 현대 뭐 이런 팀 너무 가고 싶었어. 나의 역량을 펼칠 것 같았어 왠지 거길 가면. 근데 내가 이제 모가지가 나야 이제 가잖아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잖아. 뭐 저기도 마찬가지겠지만 잘린 선수들은 오히려 자기가 이게 빠른 애들은 바로 준비해서 어떤 자기가 원하는 특정 팀의 테스트를 보고 거기서 자기 역량을 펼쳐요. 그런 선수 진짜 많아요. 오히려 그게 기회일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거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이거는 뭐 말해도 소용없는 거고 부정적이니까. 예, 그렇게 뭐 나중에 나이 먹어서는 제가 잘릴 때는 딱 잘렸을 때 저는 이제 그냥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했어. 냉정하게 저는. 오케이. 그래서 그러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선수랑 구단 간의 계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저 팀 가서 뭐 여러 가지 코칭 스텝 환경 기존의 로스터 생각해보면 저 팀 가는 게 내가 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기존 계약을 그냥 시즌 마치면 나 그냥 놔주십시오 하고 그쪽 어떻게 테스트를 보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못해요. 혹시 안 되나? 구단에서 선수가 내가 여기 나갈게요 하면 그걸 하라 그래. 다른 팀 못 가게 이미 탈퇴라 그러나 그거를? 네, 다른 팀 못 가게 이걸 계약서로 쓰고 나가라 그래. 그렇겠다. 네. 만약에 김동욱이라는 애가 나가겠어. 나 여기 안 될 것 같아요. 1분 너무 빵빵하고 나는 저기 팀에서 오히려 괜찮을 것 같다. 나가고 싶습니다. 이래버리면 그냥 이미 탈퇴로 적고 나가라 그러지. 나갈 거면. 야구를 하지 말던가. 네. 그래서 저는 잘리는 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찬스. 네. 그래서 요번에 저 그만둘 때 같이 그만뒀던 선수가 있어요. 제 친구가. 근데 그건 좀 이상하다. 계약 기간 이를테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리그는 6년 뭐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단이랑 선수 계약에 의해서 뭐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이렇게 이어나가고 FA도 되고 하는 건데 그거를 선수가 전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럼 FA 그 역시 FA가 될 때까지. 그렇죠. 설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선수가 정말 설계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자꾸 환경 탓, 남 탓을 많이 하게 돼 선수들이.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설계해서 내가 뭔가를 꾸려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한번 있잖아요. 그 사람의 한 번 박힌 이미지가 벗겨지기 어렵잖아요. 한 구단에서 예를 들어서 바보 이미지가 됐어. 그러면 진짜 그 바보 이미지가 깨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 오히려 저는 그래서 그 팀에서 나와버려서 다른 팀에서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야구를 잘 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제 주위에서 뭐 실명 거론해야겠다. 전민수 예를 들어서 작년에 LG에서 잘했지. 유민상 기아 가자마자 잘했죠. 저기 이창진 기아 가자마자 잘했죠. 다 우리 동료였어요. 팀메이트 창단 멤버들. 그렇게 KT 있을 때 안 풀리던 애들이 그렇게 가더니 자기 역량을 펼치는 거 보면서 저는 부럽더라고. 이게 오히려 좋더라고 기분이. 그렇게 썩어 있다가 익산에서 같이 고생하고 물론 지금도 KT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제 내 동료들이 있는데 파이팅 해라. 갑자기 기승전 파이팅. 여기 한 가지 질문만 더 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갑자기 익산 얘기 나와서 그런데 퓨처스 홈구장이 뭐 강진, 뭐 익산, 뭐 한평 완전 시골에 있을 때 그 효과가 정말 있어요? 아예 없어요.
진짜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도시의 땅값이 구단이 들어오기에 힘들잖아.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이제 KT 창단 때 성균관대학교를 홈으로 썼거든요. 1년 동안. 수원 야구장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도시에서 처음으로 2군 리그를 치른 거죠. 그때 사람도 진짜 많이 오고 2군 경기인데 또 성균관대학교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람들 막 그냥 야구 구경하고 저는 그때 당시에 2군 시즌을 잊을 수가 없어. 그 선수들도 동기부여가 확실했어요. 막 이게 흥이 났어. 근데 이제 저는 경산 폴파크 완전 그 구석탱이 경산 저기 선활이라는 그 리. 그러니까 야구장 2군 경기장 보면 다 리에 있잖아. 리, 면 이런 데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서 야구하면 진짜 사람들 찾아오려면 진짜 힘들고 선수들도 그 진짜 이 조용함의 끝이 시골이잖아. 막 소 울고 소 똥냄새 나고 그런 데서 야구를 하니까 안타깝지. 이게 뭔가 하긴 뭐 근데 그런 게 이제 뭐 그런 데 있어야 2군 애들이 쓸데없는 안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2군 애들은 야구만 해야지. 근데 관계자들이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도 다 합니다. 할 건 다 해요. 찾아서 합니다. 체력 소모를 더 심하게 만들지. 그렇죠. 뭐 이동을 해서 간다거나. 아유 가까우면 좋잖아. 빨리 자고. 뭐 이거는 우스갯소리고. 우스갯소리로 그 모 팀의 선수가 저 진짜 시골 어딘가에서 2군 생활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생에 지옥이 있다면 여긴 것 같다. 예전에 제일 유명했던 데가 강진이잖아. 이야, 강진 선수도 얘기 들어보죠? 어마어마해요, 거기는. 나도 거기 있으면, 와, 이게 내가 야구 선수인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 PC방 가는데 택시 타고 1시간 나갔다는데. 뭐 그런 거, 아, 대단한, 안타깝지만 뭐. 그런 게 추억, 근데 지금 와서는 그거를 추억으로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뭐, 그랬다, 이러면서. 야, 요번에 근데 그 네이버 기사에 엄청나게 자극적인 썸네일이라는 기사 제목. 야, 난 마찬가지로 퇴출당한 줄 알았는데. 그 기자 누구예요? 퇴출을 시켰어, 애를. 그게 말이야. 아무튼, 근데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 이제 허문회 감독님의 큰 그림이지. 마차도 선수를 휴식을 취해주겠다는 그런 기사였죠. 멋있다, 근데. 그, 예전에 그 투수 이름 뭐였죠? 1선발? 샘슨을 그 시즌 앞두고 보낸 것도 그렇고 이 주 멤버인데 솔직히 지금 롯데 마차도 없으면 큰일 나잖아. 네? 근데 그 쉬어주겠다는 것 자체가 더 멀리 보고 자꾸 가겠다는 건데 좋은 감독님이신 것 같네. 저는 선수 때 그 휴식을 너무 두려워했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나라의 그 교육 문화였지 해야 돼 계속. 저 그 실명 거론하게 해야겠네. 조범범 감독님, KT 감독님이실 때 3달인가? 그렇게 넘게 한 번도 안 쉰 적이 있어요. 월요일도 훈련. 네.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때 생긴 습관이 월요일도 쉬면 안 돼, 막. 이게 내 몸은 썩어가고 결국엔 저 허리 디스크 나갔거든요. 그 제가 야구 정말 잘했던 그 2군 창단 멤버 때 시즌 막판에 허리 디스크 딱 터져가지고 아이고. 이제 한 2개월인가 누워있었지. 한 번도 안 쉬어주는 거야. 네. 휴식이 없어. 근데 나는 또 2군 주전이니까 매일 게임을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이게 요번에 진짜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다 해서 게임 끝나면 혼자 헬스장 가서 웨이트하고 막 진짜 최선을 다했던 시즌이에요 그때. 근데 내 몸이 역시 과부하. 빵 허리 디스크가 터진 거죠. 그래서 2개월을 누워있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 휴식에 대한 중요성을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게 웨이트 이런 거 좋다 이거야. 막 하는 거 좋은데 휴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를 저는 제 몸을 바쳐서 정신력으로 이겨내지 못했구나. 네, 정신력이 안 되더라고. 아니, 정신력이 너무 세서 망가지는 걸 몰랐던 거야. 와,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 진짜 몸 진짜 건강하거든요, 저. 나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망가졌으니까. 네. 어떤 코치님이 이제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 무리하는 건 대출이랑 같대요. 끌어놨으면 여기서 또 재테크 관점의 얘기가 나오지. 끌어놨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래서 2달을 누워 있는 거잖아요. 야, 이거 좋은 얘기다.
아 요즘 저는 계속 이 재테크 하면서 야구랑 똑같아. 야구랑 연결된 게 너무 많아요. 욕심을 내는 것보다 더 멀리 보는 그런 얘기들. 우리가 이 방송을 학생 선수들이나 이제 부모님들도 보실 텐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 선수가 내가 지금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시그널들을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는 근데 사실 뭐 사람마다 다른데 제가 느꼈던 거는 저는 그래서 그때의 경험으로 이렇게 되면 나는 쉬어야 돼라는 게 생겼던 게 일단 방망이가 무거워. 그러면 그날은 그냥 안 쳐도 돼 사실. 근데 이제 그거를 평상시에 드는 무게인데 무거워. 근데 이제 지도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짧게 잡고 치래요 그럴 때. 뭐 물론 그것도 방법이죠. 그러니까 게임을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짧게 잡고 나가든 이제 어떻게든 결과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맞아. 근데 이제 굳이 훈련에서까지 그거를 이겨낼 필요는 없는 거지. 훈련은 그냥 훈련일 뿐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 처음으로 그 훈련을 거르고 게임을 하는 걸 야구 그만두기 1년 전에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돈 없는 구단 저기 현 땡땡이랑 저기 키 땡땡 저기는 원래 그거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선수들이 여름 때 되면 훈련 없이 그냥 게임에 들어와. 그냥 1군 경기는 1군 선수들 3시부터 훈련 시작인데 그 선수들은 5시에 출근을 하더라고. 그냥. 그리고 이제 몸 풀고 딱 하고 바로 게임 봐. 근데 저한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 그게. 그렇게 어떻게 게임을 해? 근데 봐봐요. 야구 엄청 잘하잖아. 저는 키움 선수들 보면 너무 부러운 게 약간 이렇게 해야 되겠나? 쟤가 누구야? 쟤 누구야? 이런 선수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저 아까 얘기했지만 2군 본주잖아. 솔직히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2군 선수들은. 근데 쟤 누구야 하는데 1군에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키움에. 그거는 진짜 육성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잘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다고 키움이 육성을 막 그렇게 신경 쓸까요? 저는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냥 보장된 휴식과 뭐 잘 만들어진 코칭 스태프의 매뉴얼 뭐 그런 게 그냥 그런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결국 야구는 선수가 하는 거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저는 그 마지막에 그걸 느꼈던 게 제가 야구를 진짜 엄청나게 잘했던 반짝 잘했던 시즌이 있어요. 진짜 막 심사숙고해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혼자 설계해서 막 이겨냈던 시즌이 있거든요. 그 시즌에 내가 한 달 미쳤었어. 나는 이제 됐다 그렇게 생각했지. 이제 드디어 내가 고생을 보상받는구나. 근데 그때 이 손가락이 나간 거야. 지금 여기서 처음 얘기하네. 손가락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됐어. 근데 내가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면 2군을 갈 게 뻔했잖아. 어떻게 잡은 주전 기회인데 뭐 4번 타다 치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내려놔. 10몇 년 만에 얻은 기회인데 이게 안 되는데 방망이를 어떻게 쳐. 그 상황으로 한 달 잘하고 나머지는 다 아팠어요. 한 3개월을 계속 아팠지. 이 상태로 야구를 한 거지. 당연히 뭐 밸런스는 뭐 엉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제 KT의 장성우 선수가 내가 이제 막 아파하고 막 끙끙거리니까 형님 며칠 쉬있어 이러는 거야. 잠깐 쉬고 일주일 뭐 2군 갔다가 와도 된다고. 어차피 뭐 KT 그때 뭐 야구 별로 못할 때고 그러니까 뭐 잠깐 쉬고 오라고 했는데 성호는 이제 그 원체 짬이 크니까 이게 한 발 뒤에서 봐줬겠지 나를. 막 정정긍긍한 나 같은 이제 하수 같은 애송이를 이렇게 얘기해줬겠지. 근데 나는 몰랐어 그거를. 아주 근시안적인 사고지. 이걸 놓으면 안 돼. 정신력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정신력이 너무 강한 애였어 저는. 시즌 말아먹고 나중에 이제 시즌 끝나고 이제 회복이 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진짜 멍청하다 내가 진짜 그런 생각 했거든. 그냥 그런 휴식의 중요성. 그 최근에 그 윌리엄스 감독 기사 나온 거 혹시 봤어? 원정 경기 갔는데 SK랑 아마 원정이 갔는데 첫째 날이 아니라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을 경기 전 야외 훈련을 하지 못하게. 그래서 나는 좀 의아해서 첫째 날은 왜 그럼 하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왜 안 했을까? 이게 일단 궁금하더라고. 내 기사 딱 보니까 이게 이렇게 장거리 원정 하게 되면 오히려 첫째 날보다 둘째 날하고 셋째 날이 몸이 더 무겁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또 운동장 나와서 하면 또 움직임을 어쨌든 그러니까 그 작은 움직임이라도 좀 덜 했으면 그래서 그걸 다 온전히 시합 때
쓰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냥 실력 훈련만 간단히 하고 운동장에 나오지 마라. 이랬다는 거지. 그런 거. 이거 아시는 분들 야구했던 사람 다 알걸요. 유니폼을 입는 순간 피로가 쌓여요 일단. 아무것도 안 해도. 그래서 저는 지도자가 만약에 팀을 맡는 지도자를 맡으면 유니폼을 게임 때만 입힐 거예요. 아, 진짜 유니폼을 입는 것 자체, 스파이크를 신는 것 자체가 일단 피로가 쌓여요. 네, 저는 그래서 훈련할 때는 그냥 잠뽕 스파이크, 그냥 운동화 사실 그냥 신고 해도 미끄럽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훈련이지 뭐 바닥 더 느끼고 좋잖아요. 네, 피로가 안 쌓이는 게 최우선이라는 거지. 게임에서 오로지 다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아베 스타일 그 어른들은 그 다 야구는 신사 스포츠다 하면서 뭐 다 갇혀 있고 막 더워 죽겠는데 막 폭염인데 막 유니폼 다 입히고 나는 진짜 이해를 못했어. 추워 죽겠는데 잠바 못 입게 하고 무슨 짓이야 그게. 아무튼 네. 뭐 조메든 감독이나 이렇게 메이저리그 일부 감독들은 경기 전 BP도 웬만하면 그냥 굳이 뭘 하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는데 네. 본인 생각은 웬만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선수만 해도 그것도 162경기 계속 해가지고 그 162차례를 계속 경기 전 BP를 하면 그 체력도 결국은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식의 중요성. 그 마차도 선수가 없으면 안 되는 팀이지만 하루 쉬어가면서 얻을 게 더 많다는 판단. 마차도로 인해서 분명히 앞으로 몇 경기를 이길 거란 말이에요. 그 한 경기 지면 어때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멋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그걸 느꼈어. 맞아. 키움하고 이제 넥센 시절에 KT랑 경기하는 걸 저는 야구장 앞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2군 경기 2군 끝나면 바로 올라와서 1군 경기를 봤어. 일요일 날. 2군은 낮 경기라잖아. 그래서 왜 그런지 몰라. 그럼 뭐 야구 보는 게 너무 좋았어. 그 야구장의 이 느낌. 딱 와서 야구를 봤어요. 그러면 저녁 경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딱 1차전이었는데 KT가 넥센을 진짜 완전 초반에 박살을 냈어. 갑자기 그때 염경엽 감독님인데 주전 라인업을 다 빼버린 거야. 5회 전에 다 빼버리고 들리는 얘기로는 호텔로 보냈대요.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실 남은 경기가 남아있잖아. 한 4회 5회였는데 다 그냥 주전 다 빼버리고 박병호 빼고 뭐 다 뺐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보면서 KT는 신났지만 더 완전 작살을 냈어요. 막 십몇 점 차로 이겨버렸어. 근데 나머지 두 게임을 넥센이 잡더라고. 주전 치고 KT 나머지 두 게임에 힘 하나도 못 쓰고. 야, 저는 이런 거 이게 팀의 운영이구나 이걸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약팀의 조건이잖아요. 원래 이길 때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이기고 질 때 진짜 칸바를로 치고 그런. 그러니까 지금 김동욱 코치가 얘기한 거를 여기서 뭐 깊이 있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말 모든 경기에 프로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 토론거리지 이게 사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오는 팬들이 경기장 티켓을 끊고 돈을 주고 들어온 팬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늘은 이 주제가 아니니까 저는 그 생각에 반대합니다. 이 얘기로 사실 할 일이 진짜 너무 많아. 쌓인 게 너무 많고. 아무튼.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제가 느끼는 건 그거죠. 우리가 체력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간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체력도 결국은 소진되면 다시 채워야 될 시간이 있는데 그걸 기술이나 정신력으로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는 뭐 이건 뭐 많은 분들이 들으면 욕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나는 1루까지 전력 질주도 절대적인 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뭐 그래가지고 뭐 정말 전력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야수가 좀 긴장해서 에러를 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간발의 차례로 세이프도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대부분은 죽고 그 체력도 한 20m 전력 질주 해보면 그 만만치 않거든 그거. 저는 그러니까 뭐 대표님 말씀 하기가 조금 반대인 게 그라운드 안에 플레이잖아요. 그거는 베스트가 맞아요. 땅볼. 근데 공수교대 그러니까 쓰잘데없는 러닝 거기서 힘 안 빼면 돼. 플레이에서 베스트로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공수교대도 막 사실 멋있잖아요. 팍 빨리 나가고 팍 들어오면 멋있긴 해요. 세미소사처럼 막 이렇게 해주면 성조기 들고 너무 멋있잖아. 근데 사실 그런 거에서 아끼고
플레이에서 마이클 트라웃 베이스 러닝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땅볼은 다 아웃돼. 거의 10개 중에 하나 진짜 살까 말까야. 근데 그 하나가 쌓여서 타율이 푼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뭐 플레이 안에서는 베스트. 근데 그 외적인 거에서는 사실 그런 걸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했을 때 되게 이제 저는 학생 선수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건 그 얘기였어요. 내가 드는 배트가 무겁게 느껴지면 좀 쉬어라. 네 몸이 피곤함을 느끼는 것이다. 물론 개인 차는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힌트들을 학생 선수들한테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많아요. 배시 무거우면 일단 방망이가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방망이가 어제랑 느낌이 달라. 그럼 피곤한 거야 일단. 근데 사람들은 내 기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연습을 더 해. 그럼 더 나락으로 떨어져. 제가 가르치는 이제 제가 코칭하고 있는 선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타가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이거는 키워드야. 아마추어에서 이거를 조금 반영을 해줘야 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좋대요. 목, 금, 토가 안 좋대요. 애들이 항상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애들이 그러더라고. 코치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월, 화, 수는 힘이 있고 이제 목, 금, 토는 힘이 떨어진 거다. 근데 애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애들은 잘 모르잖아요. 체력이 떨어졌다? 이거를 왜냐면 그때는 사실 잠깐 쉬면 그냥 막 체력 돌아오는 시기니까 그걸 인지할 수가 없는데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휴식 관련해서 뭐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렇죠. 혹자는 이제 이런 얘기 우리가 하는 얘기 들으면 이제 일부 부모님들이나 일부라기보단 솔직히 상당수의 부모님들이나 지도자분들, 감독 코치님들은 그것도 프로얘기고 나는 그러니까 야구 쪽에서 어떤 훈련이나 코칭이나 선수 육성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이 너무 싫어. 그건 프로니까. 그건 고등학교 야구니까. 뭐 이런 말들. 뭐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근데 나는 어릴수록 더 쉬어야 된다고 보거든 오히려. 어제도 뭐 카페에 뭐 런닝 관련해가지고 푸념하는 걸 하나 올라갔던데. 속상해. 아직도 많이 뛰고. 애들이 많이 뛰고. 런닝 두려워가지고 1학년들 특히. 제가 그 나성범 선수가 그 연대 재학 시절에 그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너무 힘들어했어. 왜냐하면 하루 종일 뛰어야 되니까 자기는 그게 너무 미칠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투수는 무조건 뛰어야 한다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시킬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문제고 방식의 문제지. 사실은 런닝은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그럼요. 여러 가지 몸의 밸런스를 잡고 균형 감각, 뭐 운동신경,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르게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좋은 운동인데 어지간히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런닝만큼 시간 때우고 뭔가 한 거 같은 느낌 드는 운동이 없어요. 런닝만큼.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약간 그걸 보면서 애들이 막 죽을라 그러면 오늘 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지. 뭐 저도 선수 때 해봤고 런닝 필요하긴 하죠. 애들이 뭐 뛰면서 힘이 길러지니까. 혹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이게 일본 기사에서 내가 본 걸 번역한 걸 본 것 같은데, 게으른 지도자의 운동법이라고. 뭔가 새로운 뭐 어떤 훈련이 애들한테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탐구하기 싫어하는.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오케이. 이번에 2군에서 이제 박민 선수가 이제 앞면에 공을 맞고 이제 큰 부상이잖아, 엄청나게.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 제가 경험했었고 선수가 그래서 이거 찼었잖아. 그렇죠. 참 그때 생각해 보면 박민 선수도 이거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안 하지. 그러니까 이게 그때 소름 돋는 게 그때 당시에 저랑 이제 3, 4번 같이 치던 클린업 치던 친구 지금 KT의 문상철 선수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제 야구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변화구 오는 거 우리한테 변화구를 많이 던지니까 이렇게 여기서 휘는 걸 쳐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직구 타켓이 여기가 돼야 된다. 근데 이제 불과 맞기 3일 전인가 얘기했어. 야 근데 여기 직구 타켓 보고 있으면 여기로 오면 우리 못 피하는 거 아니야? 맞겠는데? 막 이렇게 장난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된 거지. 제가 그것도 진짜 그때 억울한 게 저는 또 게임 중도 아니었어요. 조범 감독님 그 월요일 날 안 쉬어줄 때 청백전 뭐 월요일 날 청백전을 해야 되나? 아무튼 청백전 하다가 우리 팀 선수가 던진 거 슬라이드를 엄청나게 던지는 애였어요. 저랑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슬라이드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넌 뒤졌다 하고 툭툭 하고 이제 슬라이드 약간 그렸어 이쪽으로 머리 높이로. 근데 이제 직구가 145짜리가 뭐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봤어. 여기까지 아직도 기억나. 공이 여기서 봤어. 빵 맞고 진짜 와 저는 살면서 그런 고통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진짜 이게 진짜 고통이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웬만한 아픈 걸로는 제가 그냥 웃어요. 사실 그때 느꼈던 나의 정신적인 그 고통, 육체적 고통이 어마어마했거든. 피 막 쏟고 막 진짜 어마어마했어 그때. 막 앰뷸런스 타고 가는데 또 이 조치 저번에 그 막 머리 맞은 선수 또 이 얘기 연달아서 해야겠네. 머리 맞았는데 막 어영부영 막 오래 걸렸잖아. 저는 더 심했어요. 맞고 피 막 진짜 타석에 온통 피였어. 여기가 순간적으로 너무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만해져. 누가 봐도 엄청난 사태인데 이제 월요일 쉬는 날이고 뭐 그래가지고 이런 준비가 안 돼 있었지. 와 이거 앰뷸런스 올 때까지 그냥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냥 계속 앉아 있고 그 와중에 청백전은 또 마저 하더라. 아무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앰뷸런스가 뒤늦게 와서 타고 가는데 막 덜덜덜 거리는데 아파 죽겠고 막 간호사한테 짜증내고 운전 좀 살살 하라고 죽겠다고 막 이럴 때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의 기억이 너무 떠올라. 그 지금 박민 선수 얘기 들어보니까 저는 여기 맞으면서 안면 여기가 다 이제 으스러지면서 코까지 밀리면서 다 부서졌거든요. 사실 제가 성형한 얼굴입니다. 여기 반틈이. 의학 기술이 좋아졌더라고. 저는 그때부터 악몽을 많이 꿨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야구를 못했다 이거는 사실 아니고 악몽을 자주 꿨어. 자주 깼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 제가 공을 봤다고 했잖아요. 확 이렇게 깨는 게 많았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제가 원래 장점이 성구안과 이제 클러치인데 여기를 봐야 되는 선수가 여기를 두려워하게 되더라고. 이게 있어도. 의식적으로는 그러니까 존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나의 장점이 어떻게 보면 살짝 죽었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야구 못했다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이게 확 이게 움찔움찔 거리고. 저는 그래서 이 한 번 맞기도 어려운 이걸 2번 맞았어요. 보호대가 있는 상태로 다행히. 두 번째는 그 유승환 감독의 아들 이름 기억이 안 나다 갑자기. 유원상 선수. 유원상. 그거는 중계 중에 맞아서 사람들이 막 옹호해주고 막 유원상 선수 욕 엄청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는 기분 좋더라고. 아무도 무관심할 때는 제가 맞아서 없어졌는데 아무도 몰라. 너무 괴로웠어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박민 선수가 이런 사태가 있었잖아요. 저는 선수들이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튼튼한 거야. 요만큼 있는 거 말고 진짜 여기까지 가려지는 거. 여기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큰일 나. 예쁜 얼굴 다치면 안 되니까 보호대도 웬만하면 제가 했던 트레이드마크 이제 제 시그니처죠. 여기까지 오거든 그게. 쇠창살. 네, 쇠창살. 그 특수 제작, 그 스탠팅이 너무 멋있어서 또 아픈 와중에 병원에서 검색해가지고 막 그래 나는 회복하면 이거 해야지 하면서 막 그렇게 오더를 했었는데 웬만하면 그거에 그냥 이제는 보편화가 됐으면 좋겠어. 요만한 거 그냥 하지 말고 진짜 대부분 선수들이 맞고 나서 보호대를 해요. 여기도 그렇고 풋가드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전 다 맞아봤습니다. 맞고 하고 그러니까 맞고 차고 여기도 다리도 맞고 차고 여기도 맞고 차고 한 박자 늦었어.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이것도 재테크랑 똑같네. 미리 접근을 해놔야 큰일이 났을 때 손실을 안 봅니다. 그래서 박민 선수가 빨리 회복을 해서 다음에 보호대 차고 근데 급하진 않았으면 좋겠어. 급하지 말고 이게 쉬면서 괴로웠던 게 수술하고 회복은 한 달 만에 끝났어요. 근데 이제 얼굴에 이렇게 압이 생기면 안 된다 해서 그냥 강제 휴식 그걸 취했단 말이에요. 몸은 멀쩡한데 이렇게 압이 생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진짜 몸 완전 멀쩡한데 쉬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박민 선수도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막 근질근질 할 거야. 또 어리잖아. 21살인가? 그냥 잠깐 푹 쉬고 완벽한 상태로 그라운드로 복귀했으면 좋겠네.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캄다운 시켜줘야지.
우리가 보통 볼 때 투수, 특히나 투수 같은 케이스를 보면 너무 일찍 복귀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게 막 못 견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도 그게 아예 표본이지. 급한 성격, 근시안적인 사고, 이게 바로 앞만 보는 거죠. 막 그라운드로 들어가고 싶고. 저의 야구 인생을 돌아보면 다 급했어요. 예, 제가 저를 분석했을 때 저는 선수 되기 글렀던 게 진짜 완전 과거로 돌아갔을 때 제가 중학교 때 다리 이제 발목이 완전 뼈가 완전 부러져가지고 2달인가 기부스를 하고 풀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 가동 범위도 안 나올 거고 뭐 여러 가지로 다시 회복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회복, 그냥 2달 기부스 했으니까 2달 정도의 재활은 거쳐야 된다고 지금은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감독님께서 그냥 막 시켰어. 바로 뛰었지. 뭐 그때는 몰랐어요. 사실 멀쩡하게 뛰어댕기고, 그러니까 다리 굵기가 여기랑 왼발이랑 오른발이랑 확연히 차이 나는데도 전혀 뭐 없어 몰랐어요. 근데 그게 크면서 이 왼발이 약한 게 점점 티가 나, 성인 돼서. 저는 그래서 더 허리 디스크가 26에 7에 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때 그거. 일단 1번 발목을 제대로 잡지 않았고, 거기서부터 무릎, 왼 골반, 왼쪽 이게 허리. 결국에 이 왼쪽 이게 약하니까 공을 팔로만 던지고 어깨 수술.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서부터 왔어.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저를 분석했을 때 이런 중요성, 너무 급했다는 거지. 자, 첫 번째 그 실수. 두 번째 실수, 어깨 수술했을 때도 공익근무 수술하고 공익근무 바로 갔거든요. 2년을 쉬었으니까 완전 쉬긴 쉬었죠. 근데 이제 선수는 이제 공을 안 던졌으니까 나는 그 딱 10m, 20m 이거를 거치면서 이제 실전과 같은 훈련, 이걸 통해서 게임을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냥 바로 그냥 실전 투입이었어. 이 부상을 당했다가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자기 자신을 좀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시기에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좋을까요? 심리 상담이 거추장스러운 것도 필요 없고 주위에 있는 사람만 도와주면 돼요. 뭐 그냥 하물며 제일 가까운 부모님, 야 그냥 뭐 여행이나 가라 뭐 하고. 사실 인생에 재밌는 게 더 얼마나 많은데. 저는 쉬면서도 야구 생각만 했거든. 빨리 복귀. 막 그라운드로 들어가고 싶고 막 병이지 병. 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참 놓쳤던 것들이 진짜 많은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다시 야구장을 돌아왔을 때 힘이 생길 것 같거든. 예, 저는 어깨 수술 그때도 사실 좀 안타까워. 그거 제대로 했었으면. 그리고 허리 디스크 터졌을 때도 너무 급했어. 그리고 얼굴 다쳤을 때도 너무 급했어. 예, 전부 다 타이에서 급했지 사실. 빨리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야구를 못했던 선수가 아니라서 그라운드로 들어오면 바로 뭔가 이렇게 이뤄낼 것 같았어. 그러니까. 예, 그래서 내려놓지 못했던 것도 있어요. 주위에서 그런 걸 도와주지도 않았고. 안타깝다. 그러면 박민 선수에게 한마디가 아니고 박민 선수 주변 분들에게 한마디를 하셔야겠네요. 놀게 해줘요. 야구 잠깐씩 엄청 어리잖아. 네, 그러니까 이 기회에 여자친구도 사귀고 있으려나 미리?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이제 딱 본인이 준비, 그동안에 뭔가 이제 앞으로 나는 어린 선수니까 나는 어떤 선수가 되지? 앞으로 내가 이 팀 기아니까, 기아에서 포지션이 어디예요? 내야 보겠죠. 고등학교 때 유격수 봤으니까. 그러면은 내야. 그러면 김선빈이랑 이겨야겠네. 박찬호. 김선빈, 박찬호 3루수 누구냐? 용병이구나. 아무튼 내가 저 자리를 들어가려면 뭘 준비해야 되지? 이것부터 뭔가 정립을 하는 시기를 가졌으면 좋겠어. 아마 그러면 본인이 부족한 게 아마 수두룩 빽빽 나올 거야. 그럼 그거를 보완하는 시간을 가지면 딱 들어왔을 때 남들과는 다르다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것보단 그거를 준비하게끔 또 주위에서 도와주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승원 선수도 있잖아. 이승원 선수 롯데 타구에 공 맞아가지고 진짜 되게 끔찍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박민 선수, 이승원 선수 다 힘냈으면 좋겠네. 팀 응원하는 팀 상관없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다들 이기고 지는 건 나중 문제고. 자,
자, 어김없이 돌아온 광고 시간. 자, 오늘은 나 이거 너무 귀엽더라고. 이게 혹시 현일인가요? 최승표. 없어, 형태가. 항상 뒤에 숨어서. 무표정. 네. 자, 멘트 좋잖아. 실수해도 괜찮아. 근데 뭐 사실 뭐 고등학교쯤 이제 내공이 쌓인 학부형들은 안 그러는 것 같던데, 그 리틀이나 초등학교 경기 보면 부모들이 이제 본인들은 이제 응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멘트들. 응원인지 작전짓인지 막 하고 있는데 막 긴장하지 말고 해. 긴장하라는 소리예요 이거. 더 긴장. 그러니까 긴장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긴장을 해. 이번에는 꼭 안타 칠 거야 막 이런 얘기. 그리고 뭐 볼넷 주면 안 돼. 여기 있네. 저 투수, 그러니까 상대팀 투수를 비하하는 거지. 저 투수 뭐 못 넣어, 가운데만 쳐, 뭐 직구만 쳐, 이런 얘기들. 야, 재밌다. 응? 그림도 귀여워요. 이거 그림 누가 그리는 거야? 귀엽네. 응? 자, 이런 좋은 얘기들이 담긴 이런 실수해도 괜찮아. 네, 이게 이제 조합에서 이제 만들잖아요, 우리가. 응?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후원금으로 우리가 이제 어린 선수들 대회 맞나? 대회 하면은 거기에 후원도 하고 그럴 계획인가 그러면? 뭐 대회를 후원까지는 할 수는 없고 이거 좀 나눠드리고 나눠주고 나눠주고 그리고 또 사실 이런 것들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이제 좀 문화가 조금 더 교양이 있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기에 이제 뭐 지금 야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아카데미 대표님들 후원해 주시면 뭐 소액이라도 뭐 1,000원이라도 상관이 없대요. 후원해 주시면 여기에 아카데미도 홍보가 맨 뒷칸에 있어. 이게 작년에 그렇게 후원 받아서 한 거거든. 이 후원 업체들이 있네. 네. 사실 우리 아카데미도 홍보하기 어렵잖아, 이 야구계. 사실 이런 거 하면 본인 아카데미 홍보하기도 좋고. 딱 봐도 후원해 주신 분들 다 지금 잘 되고 있는 데죠? 그렇네. 야, 메이저밖에 없네, 메이저. 이걸로 잘 됐나 보다. 지금 이제 아카데미 차린 신생 아카데미 대표님들은 뭐 조금씩 주식 투자로 치면은 이제 초대박 우량주에 투자하는 거지. 이야, 또 그 정도까지. 고배당주. 야, 여기 뭐 얘기해주고 싶은 데가 많긴 한데 뭐 아무튼 이렇게 후원해주시면 이렇게 뒤에 경쟁사라고 얘기 안 한다. 에이, 무슨 경쟁사예요. 제가 뭐라고. 저는 그냥 과외 선생님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실리고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후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 애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서포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잡지. 이거 야, 얼굴 닦겠다. 백마초등학교 감독님, 맹일혁 감독님 계속 거론되고 있어. 아마 본인 편생에 이 정도까지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 거는 또 처음이지 않으실까요? 네? 인상 너무 좋으시다. 네. 아무튼 우리 잡지 이것도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 이게 사실 인쇄비가 들잖아요. 안 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인쇄비가 사실 우리가 그렇게 넉넉한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데 이렇게 또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후원을 해주시면 또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또 아방데코 또 보여주네. 와, 네? 아방데코 이렇게 후원사 이렇게 또 올려주고 하니까 아마추어 지도자님들 혹은 뭐 학부형님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트레이닝 관련된 얘기도 많고 사실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다른 좋은 잡지도 있겠지만 엄연히 색깔이 다른 우리만의 잡지 우리 야구입니다. 네. 마무리. 지호 형 없는데 뭐 여기서 또 해줘야 되나. 이렇게까지 밀어줬는데 만약에 엠스풀 못 가면 그거는 본인 역량에 문제가 있는 걸로. 자, 어찌됐건 오늘 여기까지 혼자 떠든다고 사실 너무 좋았어. 방해한 사람이 없어. 네, 다음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우리 야구 유튜브 구독, 좋아요, 김지호의 엠스풀